안녕하세요. 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자원개발팀 김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방학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수를 진행하기 앞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참 어디까지 언제까지 인식 개선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작이 반이고 또 장애의 이해, 장애를 이해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건 웃자고요. 장애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은 장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장애인이 되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정말 장애인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치를 겪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쯤 잠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교육 내용이 아무래도 훨씬 더 이해가 가고 빨리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수 학교에서도 많이 오셨나요? 특수교사 선생님들. 네? 특수교사 선생님들. 특수교사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고. 대부분 특수교사 선생님. 자, 우리 복지관에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제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충청도에 제가 내려온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딱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는 차이가 많다. 그러려면은 목이 터져라 같이 외쳐대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공유하면은 이제는 우리도 수도권 못지않게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하게 됐고 공모하게 됐고요.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장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같이 피부적으로 느껴보고. 오늘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이 와서 계시나요? 우리 강사님을 내가 미리 좀 컨택을 못했어요. 강사님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나갔다 들어온 바람에 우리 담당 선생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우리 강사님 죄송합니다. 미리 강사님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 우리 강사님이 또 아마도 장애에 대해서 장애의 이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거로 믿고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늘 이 장애에 대해서 편견 없는 세상, 장애가 차별받지 않는 이렇게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은 저 역시 열심히 더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위에 여기까지 찾아오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시간, 좋은 이 교육이 돼서 여러분에게 좋은 이 이미지 속에서 장애인을 함께 한 가족처럼 이해하고 살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사업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고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수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통합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담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올해 장애 이해 교육을 한 30회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반에 꼭 한 명씩은 장애 학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장애 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 그리고 사회 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서 이렇게 장애 학생에 대한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도는 낮고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까지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현장에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한 일회성 이벤트나 아니면 장애인의 날 기념해가지고 조금 일회성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한번 특수교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좀 이해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이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 저희가 이제 장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이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고 저희 연구진들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근무자 6명,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면서 특수교사인 선생님 1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인 장애인식 개선 강사 1분,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연구진으로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교환을 저희가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과 교수님 1분하고 현직에 계시는 초등 특수교사, 유아 특수교사 이렇게 총 3명에게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아산교육지원청에 시청각 거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산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교육할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이제 신청 접수 받아서 저희가 이제 1개 유치원, 1개 초등학교 총 94명을 대상으로 시연을 현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연하고 재수정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교수학습 과정안을 2차로 완성을 했고 오늘 배포해드린 교수학습 과정안이 2차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개 유치원,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진행했고 앞으로도 유치원, 초등학교 1개씩 더 진행해가지고 총 31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교육이 끝나면은 이제 연구진하고 강사와 함께 평가 회의 진행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최종 완성할 예정입니다. 별개로 저희 이제 저시력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교사분들이 가르쳐야 할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시력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시각장애 교수법 연수를 또 진행했고 오늘 진행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사 연수 이렇게 2번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사님들이 직접 시연해 주실 거고요. 총 3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손에 손 잡고 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연령을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 시연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성은 사실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연령은 한번 참고는 해 주시고요. 연나이 6세에서 7세, 그러니까 유치원용으로 좀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지금 지체장애용으로 이제 개발을 했지만 시각장애도 적용은 가능해서 좀 이따 이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종이고리 만들기인데 이거 종이고리 만들기랑 종이컵 탑 쌓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1, 2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전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을 보시고 이게 자유롭게 이제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종이고리 만들기는 이제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저희가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실 거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성과로는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을 교사분들한테 제공해서
교육 현장에서 즉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분들이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좀 바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 이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는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생용 손에 손잡고입니다. 저 김상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누리별 장애인 종합복지관 능력개발지원팀 팀장 김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연나이 6세에서 7세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6세와 7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짜자잔 하고 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집중이 안 돼서 유치원들마다 하던 이목하는 집중하는 선생님을 보세요. 찰칵 요런 멘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까지 혹시 같이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보세요. 네, 이럴 때마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천안시 누리별에서 온 누리별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 건데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잠시만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5세와 6세가 이렇게 글자를 읽다니. 그렇다면 우리 둘이의 고민을 한번 보고 시작해 봅시다. 언제나 즐거운 둘이네 유치원. 어머, 그런데 둘이는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둘이야, 무슨 일 있니? 해리가 조금 있으면 유치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해리라면 둘이 동생 말이지? 정말 잘 됐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니? 해리는 휠체어를 타요. 그런데 유치원에 오는 길은 너무 위험해 보여요. 둘이가 동생이 안전하게 유치원에 올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그럼 해리가 유치원에 올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우리 해리 이제 유치원에 가니까 기분이 어때? 매일 오빠 따라 유치원 가겠다고 졸랐잖아. 정말 신나요, 엄마. 엄마, 저도 그럼 오빠처럼 멋진 가방도 메고 유치원 버스도 탈 수 있는 거죠? 그럼. 참, 이 턱이 아직도 있네. 휠체어가 다니는 길에 블룩 솟은 턱이 너무 많아요. 휠체어를 타면 아무리 낮은 턱이라도 지나가기 어렵거든요.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해요. 저희 할머니도 저랑 같이 유치원에 올 때 계단 앞에서 한숨을 푹 쉬세요. 버스 탈 때도 문제예요. 다른 친구들은 혼자서도 버스에 잘 타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혼자 버스에 타기 힘들어요. 요한이 왔구나. 주말에 부모님이랑 잘 지냈니?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 버스 타는 것을 도와주세요. 길을 다닐 때 어려운 점이 정말 많구나. 그럼 해리도, 세로미의 할머니도,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편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오는 방법이 있을까? 다 함께 모두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 하나, 둘, 셋! 모두 박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모두 박사예요. 횡단보도와 자동차 도로 사이에 있는 턱은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걸림돌이에요. 이 턱을 서서히 기울어지도록 바꾸면 모두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계단이 있는 건물이라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찾아보세요. 모두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요. 또 버스에 이렇게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 보조 발판을 설치하면 누구나 모두 이용할 수 있답니다. 와, 선생님, 도로에 턱이 사라지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제 동생도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둘이야. 그런데 턱이나 계단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다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시설이 참 많단다. 우리 교실을 한번 둘러볼까?
자, 너희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도록 해. 선생님, 제 가위는 종이가 잘 잘리지 않아요. 오? 난 잘 되는데? 아, 우리 세롬이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쓰는 게 편한가 보구나. 우리 유치원에 있는 가위는 오른손으로 쓰기에 편하도록 만들어졌단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가위를 잡는 세롬이는 종이를 오리기가 어려웠던 거야. 아, 그렇구나. 선생님, 왼손을 사용하는 친구도 잘 쓸 수 있는 가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종이를 자르는 날이 반대로 되어 있는 가위가 있는데 그 가위는 두리의 말처럼 왼손을 쓰는 친구들도 가위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오른손을 사용하는 친구, 왼손을 사용하는 친구 상관없이 모두 쓸 수 있는 가위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른손 가위랑 왼손 가위 둘 다 교실에 두는 건 어때요? 모두 좋은 생각이야.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오른손, 왼손 모두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위를 준비해 놓도록 할게.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단다. 네. 오늘 두리와 친구들은 모두가 편리하게 지내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주변을 바꾸어 보았어요.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모두가 훨씬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아, 잠깐! 이 모두 박사가 두리와 친구들의 하루를 살펴봤는데요. 손을 다친 유한이는 교실 문을 열기 힘들어서 세롬이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또 양손 가득 짐을 든 선생님이 문을 열다가 짐을 와르르 쏟아버리기도 했는데요. 이 동그란 손잡이를 어떻게 바꾸면 모두가 편하게 교실 문을 열 수 있을지 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둘이의 고민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헉,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동생이 유치원을 간대요. 근데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휠체어를 탄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지체장애인. 이렇게 6세, 7세 친구들도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은 모를 거야 생각하시면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대답을 해주세요. 자, 둘이의 동생처럼 다리가 불편한 친구, 손발, 몸통이 불편,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요. 나는 살면서 지체장애인 친구를 본 적이 있다. 손. 되게 많으시네요. 그 친구들 보면서 우리가 저 친구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하고 안 도와주기만 하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조금 도와줄까? 하고 도움을 좀 주셨나요? 도와줬어요. 친구들의 마음씨를 한번 우리 만들기를 통해서 친구들의 속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그림 보이시나요? 네, 오늘 선생님하고 2명의 짝꿍이 돼서 2명이 1조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앞에 그림 종이가 다 있으시죠? 대신 짝꿍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해봅니다. 시작.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긴 게 좋은 거예요? 진 게 좋은 거예요? 이긴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졌는 사람 손. 졌는 사람 손. 앞에 양말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시선은 밥 먹는 손에 양말을 끼우십니다. 새 양말이에요. 양손잡이시군요. 자, 한 손은 지금 한 친구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양말이 좀 부족해서.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 여기 앞에 스티커랑 테이프가 있고 색종이가 있어요. 색종이도 있고 색연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색종이를 찢어서 이 친구의 머리를 예쁘게 꾸며주실 거예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양말 낀 손은 사용 못 하십니다. 시작해 주세요.
한 손으로 못하니까 찢어주세요. 옆에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는 혼자서 찢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입으로 찢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함께 찢어요. 이야, 좋습니다. 친구가 예쁜 꽃 모양으로 만들어준대요. 너무 좋으시겠다. 어, 옆에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꿋꿋이 나만의 종이를 접겠다.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안 되겠다. 선생님이 도와드려야겠어요. 자, 제가 여길 잡아드릴 테니까 선생님 찢어주세요. 찢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옆에 친구를 잡아주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죠? 네. 스티커를 붙이셔도 돼요. 요것도 쓰셔도 좋습니다. 왠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점점 더 친해지는 기분이 들죠? 그동안 안 친해셨다면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시는 걸로. 조별로 작품 속도가 사뭇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대로 멈춰라. 멈추셔야 돼요. 이제 짝꿍에게 양말을 넘겨주실 때가 오셨습니다. 자, 안 도와준 친구에게 복수를 하실 시간이 오셨습니다. 자, 밥 먹는 손에, 우세 손에, 밥 먹는 손에 넣으시면 되고요.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옆에 친구가 많이 도와줬으면 더 많이 도와줘야겠죠? 네. 역할극에 충실하셔가지고 지금. 여기는 마이크 한번 대고 이야기 대화하시는 거를 한번 선생님들이 다 함께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유치원 현장에서보다 조금 더 개성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서는 작품이 안 보이고 계시죠?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실까요? 한참 예술의 혼을 갈아놓고 있으셔가지고 그죠? 아우 감사합니다. 어떻게 옆에 친구가 많이 도와줬나요? 혹시 복수당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어떻게 옆에 친구랑 마음에 맞았나요? 네, 아까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우와. 그렇죠. 양말을 낀 손은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엉덩이 밑에 깔아주세요. 네네. 네. 마음이 통했나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할게요. 1조, 2조, 3조, 4조의 작품을 다 같이 나와서 들어도 되나요? 안 좋아하실 것 같은가요?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1조 작품인데요. 네네. 1조 작품이에요. A라는 친구와 B 친구가 있었어요. A라는 친구가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때 B라는 친구가 그 장갑을 끼지 않았을 때 혼자서만 막 접고 있어서 옆에 친구가 째려봐도 계속 혼자만 접던 친구. 그렇지만 마지막은 함께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이가 점점 좋아진 거 맞으시죠? 좋아요. 장갑을 끼고 이 작품 활동을 했을 때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장갑을 꼈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좋습니다. 내가 장갑을 끼기 전에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맞나요? 처음에는 혼자 하기 바빴는데 제가 스스로 근데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는 내가 혼자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같이 감사합니다. 네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무당벌레의 점을 그려주지 않겠니 친구야 작품입니다. 뚝뚝 떨어지긴 하는데요. 옆에 선생님. 선생님 어떠셨어요? 장갑을 끼시고 하셨을 때랑 장갑을 벗고 하셨을 때. 한 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불편함이 크다는 걸 느꼈고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이 활동은 쉽게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그 장애를 가진 친구를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활동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그 혼자서 입으로도 뜯고 붙이시다가 옆에 도움도 받으셨던 작품이다. 그죠? 해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현재 장갑을 끼고 계시는데. 할 때는 되게 불편했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장갑 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좀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도와줘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달라고 예를 들면 뭐 풀 뚜껑을 닫아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4조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제일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드셨고요. 제일 재미나게 이것 좀 해주겠니? 이렇게 정확하게 친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먼저 장갑을 꼈는데 약간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는데 먼저 도와주려고 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도와주려 해서 그때는 조금 나도 혼자 할 수 있는데 했는데 막상 이제 반대 입장이 돼 보니까 이제 이쪽이 장갑을 끼니까 아, 왜 도움이 필요한지 알겠다. 그래서 이제 뭐 도와주면 좋겠냐 했더니 어떤 걸 도와달라 해서 그때부터 작품의 제작 속도가 좀 빨라졌던 것 같아요. 찐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그 유아의 친구들하고 작품을 다 만든 뒤에 이 작품을 저희가 원래는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라서 이렇게 작품을 다 손잡고 인증샷을 찍는 거였는데 작품을 가운데 두고 저희가 인증샷을 찍었더니 친구들이 내 작품도 눈에 보이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작품도 눈에 보이니까 더 기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야 라는 거를 한 3번을 외치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몸이 불편하고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6세, 7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선생님들께서도 그 현장에 계시다 보면은 더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수업을 하시면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아용 수업이긴 했는데 초등학교도 충분히 적용은 가능하실 것 같으시죠? 네, 저희가 연령은 구분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분 없이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체장애 체험을 지금 한 거고 이제 시각장애에도 적용은 가능해요. 앞에 저시력 곡을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다음 수업에서 이제 활용할 건데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다 다른 종류로 지금 해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여요. 그죠? 제가 제일 안 보이는 것들로만 좀 구분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죠? 네, 그거를 착용하고도 이 수업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이고리 만들기랑 종이컵 탑쌓기 이제 연속으로 진행할 건데 우리 권용재 강사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1, 2학년 학생이라고 간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여러분과 오늘 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강사 권용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워본다고요? 맞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졸리죠? 예, 제 목소리 들리면 더 졸릴 수도 있지만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장애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장애가 무엇일까요? 장애인, 장애 하고 장애에 대해서 먼저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요, 만들기 하는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에 대해서 친구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 이제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장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장애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나라의 장애 유형이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올까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1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에만 이제 국한이 되는 거지만 장애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장애를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시각장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요? 무슨 장애요? 하면은 같이 시각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무슨 장애? 지체장애. 그리고 청각장애. 무슨 장애? 하고 수업에 유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란 시각의 시야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을 일컫는다. 여기서 법적인 뭐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장애는 발, 손, 척추 등의 뭐 절단이나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구 혹은 여러 가지 이 편의 보조 기구를 통해서도 걸음 혹은 이동에 도움을 받는 그런 장애인. 저희가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들 쓰고 많이들 듣는데요. 사실은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말이 듣는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비속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안경을 썼다고 해서 안경 원숭이라고 말하는 거랑 모자를 썼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별명 애칭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소리 잘 못 듣는 상황 혹은 이제 균형을 잡는데 저희 이제 반고리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기관을 통해서 균형을 잡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청각장애라고 한다. 이렇게 장애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 이런 장애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저는 친구들한테 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경험담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봤어요? 하면은 뭐 역에서도 봤고 뭐 어디서 뭐 공공기관에서 봤고 어떤 친구들은 저희 엄마가 저희 여동생이 아까 둘이처럼요 지체 장애인이에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벌써 저희보다 전문가예요. 장애에 대해서 더 관심도 많고 또 이런 편견도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칭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둘이의 고민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저희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고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박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하고 손잡이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손잡이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바꾸면 이 모두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자동문이요 하고 대답이 와요. 역시 잘 사는 집안이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요. 손잡이 모양을 바꾸거나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가 아니라 미는 손잡이로 혹은 이렇게 미는 문으로 바뀌어지면 모두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하고 오늘 아까 이제 체험을 통해서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고리 만들기, 고리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고리 만들기 해봤나요? 아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친구들도 다들 해봤기 때문에 이거 해봤죠. 네,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각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제 편견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만들기 물론 이제 취약합니다. 취약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룰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반 접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시각 장애인이에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반을 한 번 더 접습니다. 그러면은 다 접은 다음에 이렇게 피면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선대로 제가 굳이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저 지금 잘 안 보여, 잘 안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다 다른 모양이 나오죠?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죠, 친구들. 자르면 이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풀칠을 해서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고리를 알록달록하게 만들면 굉장히 예쁘겠죠? 그래서 우리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제가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손짓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찾고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눈 앞에서 손을 해도 안 보여요. 이렇게 뭐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풀칠을 해서 고리가 됐어요. 너무 예쁘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 고리를 알록달록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4명이서 한 조죠. 4명이서 한 조인데 이 한 조가 마음을 합쳐서 길게 만들어 볼 건데요. 미션이 있어요. 오늘 3가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죠. 첫 번째는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은 눈이 조금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멋진 고글을 쓰면 눈이 잘 보이지 않겠죠. 한 명이 그렇게 시각장애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장애 역할. 청각장애 역할은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했죠. 그래서 귀마개를 하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체장애 역할. 여기서 저는 이제 할 때마다 조금 걸리는 게 이게 사실 양말이라서 아이들이 양말 이렇게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말보다는 손을 둔하게 할 수 있는 장갑이 됐건 그렇게 하셔도 응용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역할을 하는 친구. 그리고 마지막 비장애 역할. 비장애 역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아는 친구. 그러면 그럼 이 친구들은 손도 쓰고 눈도 쓰고 다 그냥 쓰는 거예요? 네, 맞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게 역할입니다. 하고 이제 모든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인기가 있는 장애 유형이 어디 유형일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그럴듯하거든요. 고글이 굉장히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마찰이 안 생기게 하시기 편하게 하시려면 먼저 역할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자리는 시각장애, 두 번째 자리는 청각장애. 이렇게 해서 미션대로 저희가 한번 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겠죠? 네, 한 가지 말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 지체장애 역할, 이 장갑 낀 지체장애 역할은 주먹을 져야 돼요. 주먹을 꾹 져서 이 손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활동을 해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 1, 2학년 친구들 여기서 해볼까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우리 친구들은 시장통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귀마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 목소리가 친구들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장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협력. 우리 모두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 네, 이 말을 계속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협력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지도를 하실 때는 만약에 이제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지체장애 역할을 해요. 한쪽 손으로 가위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종이를 잡아서 가위를 오린다든지.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에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라고 밝히지 않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에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구나라는 이런 색 안경이 씌워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나와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시각장애인이에요 하면은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그 친구들의 경험과 또 이런 현실적인 것들 가능하다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사님이나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 특성상 친구들을 직접 지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 가끔 제 눈앞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주 똘똘한 친구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지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에서 만드는 시간 15분 정도 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예, 벌써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 굉장히 조용히 하시네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와, 저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1, 2학년은 처음 봤습니다. 네. 이 귀마개 같은 경우도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버려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어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뭐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 굉장히 많은데 어린아이들도 쓰겠죠. 예, 그 친구들을 에어팟으로 대체를 하셔도 충분히 청각장애 이 역할을 이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고리도 미션지에 따라서 저희가 색깔이 지정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색깔을 하나하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미션지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지도하실 때는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이제 뭐랄까 참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각 조마다 이렇게 하나로 길게 연결하는 중이잖아요. 이 종이고리를 어느 조가 가장 길까요? 라는 한마디 던지면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심이 붙는다는 거. 일단은 길게 만들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저희가 각 조에 그래서 저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나 엄청 길게 할 거야 하고 우리 조에 이 종이고리를 확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요. 맞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는 조금 이제 주먹이라는 저희가 이제 지시를 했잖아요. 장갑을 끼고 주먹을 쥐어야 한다라는 이제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시각 같은 경우는 이 고글을 쓰자마자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요. 네, 밑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봅니다. 사실 이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름 뭐 이제 불편하니까 그것도 저기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도는 이 고글을 통해서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이 지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저희 3분 남았습니다. 예, 이거 약간 약식으로
예,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별 활동을 하시면요, 아이들이 개별로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이래서 이 남은 시간 3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우리 조별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 말해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리를 다 완성한 팀들은 손 무릎하고 잠시만 선생님을 집중해 주세요. 하면은 끝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직접 지도를 해주셔야 돼. 다 만들어졌는지 보시고 고리가 하나가 됐다. 조별로 다 됐다는 거를 확인하시고 자, 우리 친구들 1분 남았어요. 네, 시간이 빠르죠. 1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만들었을까요? 자, 다 만들었을까요? 네. 예, 30초 좋습니다. 30초. 자, 다 완성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을 잠깐 집중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각 조별로 지금 고리를 만들어 봤는데 얼마나 길었는지 한번 볼까요? 와, 좋습니다. 굉장히 긴데 어느 팀이 제일 기나 한번 눈대중으로 예. 예. 예, 굉장히 길어요. 저희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죠? 근데 여기서요. 제가 이제 두 부류를 물어봅니다. 반드시. 뭘 물어보냐면 장애 역할을 맡았던 친구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건 시간이 좀 남으시면 각자 한 팀별로, 그러니까 한 부류별로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없으시면 장애 역할, 또 비장애 역할을 했던 친구들 어땠나요?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장애 역할을 했던 친구들은 불편해요, 또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비장애 역할을 했던 친구들은 어땠나요? 하고 물어보면요, 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이거 하나 하기도 바쁜데 이 친구 저 친구 그 친구까지 다 도와주느라고 내 걸 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그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적으로 장애인의 역할을 비장애인 동료가 떠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은 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약자고 어렵고 힘들고 이제 불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이 과학의 도움을 주다 보면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장애는 이런 부정적인 거라는 거를, 그 인식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편했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나요? 예, 하면은 예, 우리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고리로 이제 만드는 걸 보여주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 장애가 있다고 해서 고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대답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친구들의 경험, 그리고 이 장애와 관련된 편의 시설이나 편의 기구, 이런 것들도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이고리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종이컵 쌓기 똑같이 진행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이 레퍼토리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약간 만드는 과정이 다릅니다. 미션 똑같이 있고요. 시각장애 지체,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각장애 지체. 제가 뒤에 벽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런 게 왜 있냐면 이런 게 왜 있냐면 시각장애는
시야가 저는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뒤에 벽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공통적이에요. 시각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종이컵 쌓기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의 역할, 비장애 역할 똑같이 진행을 하되 이것은 정말 4명의 협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만들기는 종이컵을 이제 나눠줄 거고요. 각자 거기에 이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하트라는 이제 글씨가 적혀 있고 이 종이컵에 그 글씨를 오려서 종이컵을 붙여 볼 건데요. 만들어진 게 어디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다 종이컵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거를 어떻게 종이컵을 쌓을 거냐면 4명이서 힘을 합칠 건데 고무줄에 리본이 걸려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나눠 줄 겁니다. 그래서 4명이서 힘을 합쳐서 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한번 당겨 볼까요? 당기면 열려지죠. 그래서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당겨서 힘을 또 좀 풉니다. 그러면 잡혀지죠. 여기서 힘을 조절을 잘해야 돼요. 꽉 당기지 않고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두 힘을 합쳐서 동시에 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쌓을 거냐면 피라미드 모양. 피라미드 모양 3개 쌓고 2개 쌓고 하나 쌓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명이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조건 이게 방향도 봐야 되고 위치도 봐야 되고 또 설명도 해줘야죠. 위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활동지 보시면서 이제 나눠드린 활동지 참고하셔서 그 미션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안 될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역할을 이제 나눠서 비장애 역할까지 4부류로 나눠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할 거예요. 여기서도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제 이 멤버마다 그 이제 할당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너는 시각장애 역할, 너는 청각장애 역할.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 하트 모양을 잘라서 이제 종이컵에 데코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활동지 참고하시면요, 저희가 우리는 하나 글자 붙이는 것도 있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있어요. 모양 꾸며보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거 이제 꾸며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리본 만드는 것도 이 활동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약간 이제 이렇게 스킵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좀 더 이제 수월하시긴 하실 겁니다.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손으로 이렇게 탑을 쌓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종이컵 이 고무줄 리본을 이용해서 4명이서 힘을 합쳐서 종이컵을 쌓아야 한다는 거. 만들기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종이컵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고무줄 당기기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앉아서는 조금 이제 안 닿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서서 함께 이렇게 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셨나요?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호를 주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은 재료가 벌써 내 책상 앞에 있는 순간부터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재료를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설명을 끝내신 후에 활동을 시작하시는 게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하나 하트.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요, 밑에 우리는 하나, 우리는 3개 글자대로, 그리고 두 번째 칸에 하나, 그리고 맨 위에 칸에 하트.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보다 조금 고난이도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벌써 쌓고 있는 팀이 있네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예,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죠. 예. 이동할 때 힘 조절, 그리고 놓을 때, 잡을 때 힘 조절이 다 좀 세밀하게, 또 이 뭐랄까 4명의 그 동시에 하는 타이밍도,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활동이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각 조별로 이 피라미드를 이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했나요? 하면은 벌써 애들이 급해져가지고 손으로 몰래 다 이제 피라미드 쌓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조금 안도는 할 수 있겠지만 취지랑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천천히라도 정확하게 피라미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저 이렇게 도덕적인 친구들은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누가 마이크 좀 저기다 갖다 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저희 모두 완성된 팀들은 잠시 손 놓고 저를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완성. 마음이 조금 복잡하신가 봐요. 네, 하트가 뒤집어지고 괜찮습니다. 네, 혹시 다 완성이 되셨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종이고리 만들 때처럼 제가 이제 하시면서 장애 역할을 했던 친구들, 또 비장애 역할을 했던 친구들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시고 듣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4명이서 힘을 합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장애에 대한 인식에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하시면서. 네, 제가 이제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종이고리 만들기랑 종이컵 탑쌓기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선생님들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4분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쉽고 간단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이 고글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일 것 같은데도 되게 많이 이렇게 답답함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장애를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를 직접 가지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한테 한 번만. 네. 네. 그동안 장애 이해 교육 시간에 주로 제공되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직접 활동하면서 이렇게 장애를 피상적이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같이 협동해서 하는 이런 걸 하는 게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영상 위주의 장애 이해 교육을 했던 거를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됐고요. 교실에 가서 꼭 장애 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협동놀이 차원에서도 적용해 볼 만하다. 아주 좋은 수업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들한테 장애 이해 교육을 해줄 때 장애 영역에 대한 특성이랑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고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이들의 느낌을 유도해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줄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체험해볼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보통 장애 교육할 때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는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약간 뭐 지팡이나 점자 하고 뭐 소리 음악 틀어놓고 몸으로 말해요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간단한 활동인데 또 이제 각자 친구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엔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못하는 걸 하나 해낼 때마다 저도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른인 저도 느끼는데 애들은 더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이거 개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여기 연구진 분들 계신데 네, 진짜 많이 노력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도 착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수정 해가지고 좀 이렇게 2차 완성이 됐고 이제 최종 평가 회의 통해서 최종 완성해서 이제 교환이랑 이 활동지 이런 것들은 다 배포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다 공문 보내서 배포해드릴 거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